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영어 아카데미 3 캠퍼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영웅의 비타민 수진입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생각에 너무 슬프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영어 아카데미에서 영상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박수! 설 연휴 전에 여러분들이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께 과제물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 과제물 앞에 펼쳐 놓으시고요. 지우개랑 연필, 색깔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단어는요.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뜻과 풀이인데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차 방정식의 이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식을 배워볼 건데요. 어떤 식을 배워볼 거냐? 총 3가지의 식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등식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항등식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 또는 두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식은 바로 등식입니다. 등호를 사용하여서 수가 같다, 또 식과 식이 같다. 등식입니다. 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식은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표시 부호는 뭐죠? 분음호죠. 부등호가 들어간 식은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고요. 3x 플러스 4. 3x 플러스 4는 지금 등호가 빠져있죠? 등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4는 x에 대한 1차식이라고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없는 식은 등식이 아니다. 자, 그러면 등식에서 용어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2x 플러스 1은 3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있는 식은요, 저희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왼 좌를 써서 좌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대답할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네, 잘하시네요. 오른쪽에는 오른 우를 써서 우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영어 친구들 최고! 양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좌변과 우변을 합해서 양변.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좌변,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 양쪽 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원의 진도를 나갈 때는 이처럼 용어 숙지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고 할까요? 네,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 있는 x, y라는 문자. 자,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는 네모를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중학교에 오니까 어떤 문자를 많이 씁니까? x랑 y라는 문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문자를 가리키는 말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방정식에 있는 문자의 이름은 미지수예요. 여러분, x, y를 왜 많이 쓰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저희가 컴퓨터도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활자를 저희가 인쇄를 했는데요, 도장처럼 스탬프를 찍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활자를 찍으러 갔을 때 가장 인기 없는 이니셜이 X, Y, Z였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재밌는 이제 썰인데요. 네, 그래서 X, Y를 가장 많이 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등의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미지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은 뭘까요? 그럼 바로 여러분 아실 텐데요.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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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입니다.
지루할까봐 선생님이 춤을 추다가 지금 분필 막 떨어뜨리고 막 그랬어요. 네, 해입니다. 그리고 또 근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푸시오, 풀어라.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풀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아니요, 푸셔야 돼요. 푼다라는 말은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어떤 미지수?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등식 x 플러스 3은 4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1이라는 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3은 4. 어때요?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 x는 1은 이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 되기 때문에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x에 2를 대입해 볼게요. 2 더하기 3은 5. 4랑 같나요? 다르죠? 거짓입니다. 그럴 때는 x는 2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없구나.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1이구나 라는 사실을 대입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식은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1이다.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은 방정식이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세 가지 식을 배운다고 했었죠? 그 마지막입니다. 미지수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가 중요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인지 k에 대한 항등식인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등식 개념은요. 고1 때 또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의 개념을 지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도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 예제를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3x는 5x다.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어떻습니까? 같네요. 그랬을 때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제가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x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을 넣어도 어떻습니까? 빵에다가 x를 곱했다? 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x에 어떤 식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 연습해 볼게요. ax 더하기 b는 0이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항등식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변에는 0밖에 없기 때문에 a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0이 돼야 될 겁니다. b는요? b도 0이 되어야 할 겁니다. 좌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 주신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ax 더하기 b는 cx 플러스 d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x항과 x항의 개수가 어때야 되겠어요? 항등식이라면 같아야 되겠죠. a는 c가 돼야 됩니다. 자, b랑 d는요? b랑 d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어주고 그때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항등식의 성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x값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등식 누구였어요? 우리 뭐 주호가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지수가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진이가 맞췄나? 볼게요. 방정식이죠. 네, 방정식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세 가지 오늘 배운 등식, 방정식, 항등식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뜻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성질이 중요하죠. 뜻도 숙지를 해야 되고 성질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등식의 성질인데요. 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자,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3은 3이다. 등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2라는 수를 더해볼게요. 어때요? 등식에 변화가 있나요? 5는 5. 똑같은 식이네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두 번째, 3은 3이다. 자, 더하기 한 번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뭐 할 것 같아요? 빼봐야 되겠죠? 2를 빼볼게요. 어때요? 계산하면 또 1은 1. 같은 식이 나오죠.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3은 3이다. 자, 이번에는 곱하기 친구가 나올 차례죠. 곱하기 2. 아이고, 분홍색으로 쓸게요. 곱하기 2. 곱하기 2. 6은 6이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네요. 가끔 가다가 음수를 곱했을 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음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해요. 네 번째, 3은 3이다. 자, 이번에 마지막 나누기를 해볼 텐데요. 나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를 나눌 때요. 지금은 선생님은 2로 나눌 건데 나누면 안 되는 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수로 나누면 안 되냐? 나누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3은 0으로 나누지 못해요. 3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이든 우리는 0으로 나누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 0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는 식이 예를 들어서 문자 C라고 했을 때 C는 0이 아니라는 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항상 뜻과 정의, 성질,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등식의 성질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방정식을 풀기 전에 등식의 성질을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우리 사실은요, 아까 해를 구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x 더하기 3은 4다 했을 때 참이 됐던 x값 얼마였죠? 1이었죠.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쌤이 여기에 있는 예제를 조금 크게 써볼게요. x 더하기 4는 11이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쌤이 막 노래 부르다가 막 분표도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 x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불러드려요? 네, 아니죠. 네, 해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해를 구한다, 미지수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결국은 이 x값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x만 남겨두고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몰라요. 자, 플러스 4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럼 어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네요.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11 빼기 4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7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식의 성질, 방금 선생님이 사용한 성질은 뭘까요? 그쵸.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준 겁니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줌으로 인해서 x값이 7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x에다가 7을 대입해볼까요? 7 더하기 4는 11이네요.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았구나, 해를 구했구나, 근을 구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 1. 등식이 것과 등식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을 한번 해보죠. 1 플러스 3은 4. 등호를 사용하시기 맞나요? 등호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연필 준비되셨죠? 등식이다. 등식이다. 두 번째, 2x-3은 1. 또 등호가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친구도 뭐다? 등식이다. 세 번째, 4x 플러스 3. 등호가 어디 있어요? 나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없네요. 그럼 이 친구 뭐예요? 등식이 아니다. 아니구나. 자, 네 번째. 우리 아까 비슷한 거 봤는데? 맨 처음에 x 플러스 2가 1보다 크다. 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등호입니까? 아니죠. 부등호죠. 그럼 부등호를 사용한 식은 등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부등호를 사용한 식에서 여기에 같다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호가 들어갔으니 같다?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부등호에 같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건 등식이야! 라고 하면 절대 아니 돼요. 아셨죠? 네. 등식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개념 2. 방정식과 항등식을 어떻게 구분할까? 자, 첫 번째. 등식 x 플러스 1은 3에서 x의 값이 1일 때. 그러면 좌변에 x의 값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1을 쏙 대입해보면 어때요? 1 더하기 1이 나오죠. 계산하면 2라는 값이 나와요. 우변에 어때요? 3이 있죠. 2와 3이 같나요? 다른 것 같은데? 거짓입니다. 거짓. 두 번째, x에다 1을 쏙 대입해봤습니다. 2 더하기 1은 3이죠. 우변이랑 똑같네? 아, 참이구나 너. 세 번째, x에다 3을 대입했습니다. 3 더하기 1은 4. 3과 다르죠. 거짓이네요. 이처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므로 자, 이 식은 무슨 식?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입니다.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등식 x 더하기 2x는 3x에서 x값에 1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좌변을 계산하면 3이라는 수가 나오고요. 우변은 3이 나옵니다. 어때요? 참이네요. 네. 두 번째, x에 2를 넣습니다. 또 좌변도 6, 우변도 6이네요. 참입니다. 3을 넣었어요. 9인데 9입니다. 참이네요. 참. 다 참입니다. 와, 이거 뭐지?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였더라? 뭐지? 맞아요. 항정살 아니고 항등식입니다, 여러분. 자,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개념입니다. 방정식의 이제는 해를 구해보려고 해요. 해를 구해볼게요. 방정식 4x-3은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해를 구하고 있냐면요. 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쏙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우변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다르죠? 아까 우리 다르면 뭐라고 했더라? 그쵸? 거짓이에요. 거짓. x는 0일 때 어때요? 대입하면 좌변은 마3, 우변은 1이 나옵니다. 또 달라. 너도 거짓이구나. 세 번째, x에 1을 대입했습니다. 좌변은 1이고요. 우변도 1입니다. 너 참이구나. 찾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x는 1일 때, 자, 필기 따라오세요. 같이 필기하면서 해요. x는 1일 때 4x-3은 1이라는 방정식이 뭐가 되므로? 참이 되므로 이 식의 해는 누구다? x는 1이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1일 때 방정식이 참이 되므로 x는 1이 이 방정식의 해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방정식, 등식, 항등식의 개념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있을 문제 풀이에서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식, 방정식, 항등식의 개념을 알아봤죠? 개념을 배운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문제의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이해입니다. 78번 문제. 다음 중 등식인 것은, 자, 우리 오늘 등식의 마스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쵸? 1번 2가 마이너스4보다 크다. 이거 무슨 식이에요? 부등식이죠. 등식이 아닙니다. 탈락. 4x 플러스 1은요? 등호가 없는데? 허전한데? 탈락입니다.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3번 2x 마이너스 1은 7. 와, 등호가 있네요. 이 친구는 등식이 맞겠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마이너스 3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들어갔는데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여기 같다라는 거 들어가 있다고 이거 등식이에요? 아니죠. 이 친구 탈락입니다. 5번 x 플러스 2x 마이너스 5x. 등호 어디 갔어? 등호 없네. 등식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1번. 다음 중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5cm이다. 어때요? 정삼각형은 세 변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면 3 곱하기 x는 15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옳다. 옳다. 2번 시속 10km로 x시간 동안 간 거리는 60km이다.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t자 그리고 분홍색으로 할까? 중요한 거니까 친구들도 적어놓으세요. t자 그리고 거속시. 거속시 문제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무당벌레로 그리는 친구들도 봤고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t자로 그리는 편인데요. 거속시 써놓고 우리가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t자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로 식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시속 10km 곱하기 x, 10x는 60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3번 만원을 내고 한 개에 1200원 하는 음료수 X개를 샀더니 거스름돈이 4000원이다. 여러분, 선생님이 쉬는 시간 주면 어디 가요? 1층만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편의점 가잖아요. 그럼 편의점 가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가 가진 돈을 내죠. 그 다음에 물건값을 뺀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거스름돈이죠. 그러면 만원을 내고 1200원 하는 음료수 X개. 그럼 얼마예요? 1200X원이죠. 빼줍니다. 그럼 누가 나와요? 거스름돈이 나오죠. 맞네요. 얘도 맞습니다. 4번 50개의 사과를 X명에게 4개씩 나눠주면 사과 2개가 부족하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4X개씩 나눠줬어요. 50개의 사과를요. 그러면 나눠준 거에서 원래 개수를 뺐을 때 2개가 나왔으니까 2개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50-4x가 2라는 식과는 차이가 있죠. 그럼 이 친구가 틀린 답이었네요. 4번이 틀린 답이었다. 이렇게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써도 돼요? 똑같은 식. 50-4x가 마이너스 2다. 2개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둘 다 같은 식입니다. 5번 정가가 A1인 옷을 20% 할인하여 팔 때의 가격은 8,000원이다. 자, 친구들이 원가 정가 문제만 나오면 너무 막 벽을 느끼고 어려워해요. 여러분,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다 사봤잖아요. 우리 물건 사봤잖아요. 그쵸? 정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시장에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온 금액을 원가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돼. 근데 왜 팔아? 돈을 벌려고요. 돈 벌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주려고요. 그러면 거기다 뭘 붙여야 돼요? 이익을 붙여야 되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금액이 정가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려는 욕심에 이익을 너무 많이 붙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골라 할인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할인이 들어갔다? 20%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건 몇 퍼센트예요? 80%죠. 그러면 정가에서 100분의 80x, x의 80%를 판매 금액이라고 하자. 근데 그 금액이 8,000원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100분의 80만 0.8로 정리를 하면, 근데 선생님이 왜 x 썼어요? 여기서 정가 뭐라 그랬어? a라고 했잖아. 근데 쌤 왜 x 쓰고 있어? a라고 써야죠. 0.8a가 8,000이다. 맞는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았던 식은 4번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683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에 해인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1번 괄호에 1이 들어가 있고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인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개념 배울 때 어떻게 했죠? 방정식이란 자체가 그 미지수가 참이 되는 방정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를 찾는 거였죠? 그러면 이 값을 x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참이 되면 그 방정식에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해볼게요. 1을 여기다 대입했어. 5 빼기 2. 1 대입했어요. 1 더하기 2. 계산하면 어때요? 3은 3이다. 1번부터 해를 찾아버렸네? 1번이 답이 되겠다. 1번. 나머지도 해볼게요. 2번. 5x-3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쏙 넣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3은 마마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자나깨나 마조심 써줘야 돼요. 마조심 뭐야? 마이너스 조심. 자나깨나 마조심하세요, 여러분. 마조심하세요. 마마가 만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계산했을 때 2분의 1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친구 탈락입니다. 3번 괄호 안에 마이너스 3 x에다 쏙 대입해주세요. 마마가 만나서 플러스 3 더하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뒤에 마이너스 5 어때요? 7은 마이너스 11 말도 안 되죠. 탈락입니다. 2분의 1x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 더하기 4는 6 다르죠. 해가 아닙니다. 5번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5 더하기 2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7이랑 마이너스 1은 같지 않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되려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87번입니다. 다음 중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 있는 식. 이거 뭐지? 형광펜. 색깔펜도 괜찮아요. 이거 뭐더라? 관계없이 항상 참이래요. 무슨 식? 항등식. 중요하다고 했죠.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니까 친절하게 문제에서 이건 항등식이에요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단서를 받아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아까 어땠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았어야 됐죠. 그럼 첫 번째 2-4x는 마이너스 2x다. 이거 무슨 소리야? 좌변과 우변이 완전 다른데요? 그쵸? 탈락입니다. 아니야. 2번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눈대중으로 하시면 안 돼요. 풀어보셔야죠. 분배. 3x-4는 6x 1이다. x의 개수도 다르고 상수항도 다른데요? 탈락. 3번입니다. 2분의 x 플러스 3은 0. 무슨 말이죠 이거? 안 돼요. 4번 1-2x는 3이다. 좌변과 우변이 완전 다릅니다. 안 됩니다. 5번 전개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배 법칙 아시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다. 어때요? 마사, 뿔사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x다. 참이네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그러면 x값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돼요. 이 친구가 항등식이었네요. 항등식의 개념 잘 기억해 주세요. 690번입니다. 등식 3x 플러스 5는 a 곱하기 x-1 플러스 8이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된다? 그렇죠. 이번 누가 맞췄어? 세인이가 맞췄나? 수연이가 맞췄나? 누구지? 연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우변에 지금 괄호가 있어요. 저 괄호를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배 ax 마이너스 a 플러스 8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좌변에 있는 x항이랑 우변에 있는 x항을 같은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x, 좌변에 3x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위해서는 a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a는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을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8은 5죠. 여기도 5가 있네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값에 맞는 것은 3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같은 값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괄호를 풀어서 꼭 분배법칙 사용해주세요. 자, 등식의 성질입니다. 69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오늘 등식의 성질을 배웠는데요.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네, 등식의 성질은 같은 수가 존재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하여도 나누어도, 근데 나눌 때 조심할 거 뭐였죠? 맞습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눴어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 성립하지 않는 걸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A는 B이면 양변에 3을 빼줬어요. 어때요? 변하지 않겠죠.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변하지 않습니다. 2번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이면 A는 B이다. 양변에 어떻게 해줬어요? 마이너스 1을 곱했네요. 변하지 않죠. 성립합니다. A는 B이면 4분의 A는 4분의 B다. 이거는 양변을 4로 나누어줬네요. 변하지 않습니다. 등식이 성립하죠. 4번 A는 B이면 1-A는 1-B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양변에 1을 더해줬고요. 더해주기 전에 뭘 해줬어? A랑 B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나서 1을 더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혀 상관이 없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3분의 A는 4분의 B다. 그러면 3A는 4이다.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 누굽니까? 이번 누가 맞춰볼까? 지원이가 맞춰볼까? 지휘가 맞춰볼까? 제가 맞춰볼까? 네. 자, 여기에다가 양변에 12를 곱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곱하기 12 약분되면서 4 남죠? 4A. 약분되면서 누구 남아요? 3B. 근데 어때요? 4A는 3B가 돼야 되는데 3A는 4B다? 이 친구가 틀렸네요. 그래서 694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 영상 마지막 풀입니다. 7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에요. 등식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등식의 성질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700번. 다음은 방정식 3분의 2x 플러스 5는 1을 푸는 과정이다. 기억, 니은, 디귿 중 등식의 성질, 자, 여기서부터가 찐입니다. A는 B이면 C분의 A는 C분의 B다를 이용한 것을 고르시오. 단, 항상 중요한 어디에 있어? 단 뒤에 있어. C는 자연수래. 0이 아닌 수라는 걸 말하겠죠. 여러분 혹시나 해서 이거 말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자연수 우리 이거 수책이 알고 계시죠? 우리 정수는 3총사가 있죠. 양의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 여기서 자연수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자연수야?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에는 0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음껏 나눠주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 단으로 내려갈 때 어떤 게 변했나요? 분명히 분모에 3이 있었는데 3이 사라졌네요. 아, 맞다. 양변에 3을 곱했네. 3을 곱해서 2x가 됐고요. 3을 곱해서 15, 3을 곱해서 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한 거네요. 그럼 우리는 나누기니까 탈락.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15를 어떻게 했어? 없앴어. 어떻게? 빼기 15, 빼기 15를 해서 없앴겠죠. 그래서 여기 좌변에서는 15가 없어졌고요. 우변에는 3 빼기 15여서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뺀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마지막 2x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x값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앞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x 앞의 개수인 2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2 나누기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너였구나. 양변을 2로 나눠준 이 부분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700번의 답은 디귿이었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세 가지 등식 그리고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 세 가지에다 다 등식의 성질도 한번 배워봤고요. 그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의 적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쵸? 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댓글에다가 뭘 남겨주시냐면요. 자, 오늘 수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그룹인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그리고 제목을 써주시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그룹에서 수진 선생님과 가장 닮은 멤버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와!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진 선생님은 에스파의 카리나를 닮았는데 어떡하지? 안 돼요. 선생님이 부른 노래를 부른 그룹의 멤버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적으면 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쉽잖아요. 뭘 하나 더 적어볼까요? 네, 오늘 배웠던 개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과 이어지는 방정식의 뜻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